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를 맡은 이동초라고 합니다. 우리 천도교는 물론 일반인들도 천도교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것이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 또는 인물로 보면은 대신사나 또는 해운인사를 생각하지만은 유형적인 유형 건축물로 생각하면은 종로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천도교 중앙 대교당을 대개 생각합니다. 우리 천도교인들은 아마 100%는 아니겠지만은 아마 80% 이상은 여기 대교당을 아마 다 구경을 하고 또 대교당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도 이 대교당에 대한 역사나 또는 이 대교당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또는 담고 있는 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세밀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은 이 대교당이 건축된 지 100년이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사실 짧은 시간에 이게 하긴 어렵습니다만은 아주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목차를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중앙대교당을 언제 건축해서 뭐 어떻게 준공이 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또 가장 중요한 뭐 3.1운동이라든가 또는 여기 대교당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또는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이벤트라든가 뭐 이런 것을 설명에 앞서서 약간의 지어지기까지의 천도교 역사를 아마 설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까 해서 우선 이 대교당이 짓기 이전에 1905년 동학을 천도교로 이제 선포를 하고 일본에 계신 손병희 선생님께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이제 중앙초문을 설립하고 각종 이제 교회 제도를 이제 완성하면서 가장 이제 신경을 쓴 부분이 바로 이제 교당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교당이 짓기 이전에도 사실은 교당 건축을 기획을 하고 또 복음도 하고 이랬습니다만은 실현은 되지 못했지만은 3.1운동 직전에 이제 이 대교당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시도했던 교당 건축에 대한 역사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영수산, 계산은 이제 여기 지금 계동인데, 계동에 이제 교당을 건축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었고, 그게 안 돼서 이제 영수산은 지금 이제 서울역 앞에 있는 지금 현재 서울역 건너편에 있는 대읍빌딩 있는 자리인데 이제 그곳에 이제 아마 기지까지 이제 닦았지만은 역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실현을 못 받습니다. 그 후로 이제 이 대교당은 이 교당은 이제 아주 수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총부를 설립을 하고 체계를 갖추지만은 그 사업을 아마 중앙총부는 물론 교당도 없기 때문에 뭐 이리저리 이제 뭐 셋집도 다니고 여러 곳을 다니다가 이제 결국에 이제 1918년 3.1운동 전전해에 이제 중앙대교당을 기획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희 선생님께서 중앙총무 설립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역시 아까 대고촌할 때 교당을 건축하겠다는
광고를 통해서 천도교를 세상에 알린 것과 똑같이 그게 근데 그냥 광고로 해서 광고가 아니라 교당을 짓는 게 수건사이기 때문에 교당을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2월 달에 시작을 해서 5월 달부터 모금을 한 달에 전국 교인에게 한 달에 이제 10전씩을 모금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10전이 얼마 되냐 하는 문제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시간상 이건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모금을 해서 10전씩을 모금을 시작을 했고요. 또 6월에는 요 계산은 지금 개동입니다. 여기 서울에 있는 개동. 개동의 이제 동쪽 언덕에 교당을 건축하려고 한성부에 청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게 토지가 전부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곳은 그 개동이 약간 그 언덕이 좀 언덕이죠. 창덕궁 옆이기 때문에 그 언덕에 올라가면 창덕궁 안에 이제 이 춘호원이라는 건 이제 임금님이 산책하는 동산이에요. 거기가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에 이제 허락을 불허했어요. 받질 못했어요. 근데 이제 며칠 지나다 보니까 거기다가 계산학당이라는 학교가 인가도 없이 거의 건축을 해요. 근데 당시 이제 조선 말기이기 때문에 부패도 많고 부정부패가 많기 때문에 백으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의를 제기한 거죠. 국내부에 이제 청원을 이의를 제기한 거죠. 왜 거기는 지켜하고 우리는 못 지켜하느냐고. 예? 이제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제 국내부 대신 이재극이 직접 이제 고종 황제한테 이제 상조를 해가지고 그럼 이제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다 마련을 해주도록 해서 그래서 이제 임금님 그 10월 달에 가서 임금님 명령에 따라서 남대문 막 영수상 그 난간묘 북쪽에 이제 연수정이라는 이제 아마 그 정자가 있었던 것 같아. 여기 이제 서울역 건너편에 있는 지금 대읍빌딩 자리인데 여기 그 난간묘는 서울에 당시에 있는 4개의 관우장군의 그 사당이죠, 사당. 사당이 4개 이제 우리 한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진왜란처럼 외적을 막기 위해서 4개의 관묘가 있는데 사대문 밖에 있어요. 하나는 이 서관묘는 이제 지금 서대문 밖에, 북관묘는 지금 해화동 밖에, 동관묘는 현재 지금 숭인동에 현재 남아 있죠. 오직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난관묘는 여기 지금 남대문에 있던 난관묘는 현재 이제 옮겨져 가지고 지금 아마 그 사당동에 지금 옮겨가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땅을 1200평을 인가를 받아가지고 당시 이제 신화 60만 원의 건축비로 10월 16일 측량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당시 이제 대도주는 의암선사죠. 의암선사께서 10월 22일 날 거기서 이제 계기식 치성식을 터 닫고 집을 짓겠다 하는 계기식을 치성식을 했습니다. 지도인데 잘 안 보이는데 남대문 밖에 지금 하여간 지금 서울역 지금 그러니까 그 남대문에서 후암동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는데 그 앞산입니다. 그러나 이제 4월 달까지 99년이면은 그게 이제 6년이니까 3년 안에요. 근데 이제 건축비 2만 원 중에서 돈 2천 원, 그러니까 10분의 1 밖에 2만 원이 필요한데 2천 원 밖에 거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공사를 못했습니다. 이게 개회식까지 거행을 했지만은 건축을 하지 못해서 상다동 그 의암선사 집을 거기를 이제 홍문석골이라고 또 이제 표시된 이렇게 또 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중복되는데 기록들이 이렇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 2개를 했는데 거기를 이제 홍문석골이라고 또 해요. 근데 홍문석골을 찾아보니까 또 관철동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부근인데 확실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 교회에서 좀 해야 할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암성사사 하시던 집에서 중앙치원부가 있었고 교리 강습소도
교리 강습부도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사진은 여기 찍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 역할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1905년 5월에 북부 대안동, 지금 현재 송현동 34번지, 현재 그 안국동에서 옛날 경기고등학교 들어가는 감고당길인가요? 이렇게 될 거야 뭐야? 지금 정덕도서관 들어가는 게 오른쪽에는 동쪽에는 덕성여자고등학교 있고 왼쪽에는 덕성여자중학교가 있는데 바로 그 덕성여자중학교 자리입니다. 거기 김진혁이라는 사람이 가옥 대지 58평과 3,000원에 매입하고 또 매입한 기존의 가정 이제 거기 집을 사가지고 그걸 철결하고 9월달에 40,000원의 공사비 그러니까 같은 시기인데 환과 원이 이렇게 여기 화폐 때문에 공사비를 들여서 50평짜리 2층 건물을 신축해서 대서장에 된 중앙정부가 이곳을 정식으로 이제 이사를 합니다. 1916년에는 그 중앙정부 옆 기와집 한 채하고 초가집 한 채를 더 사가지고 경내 면적이 약 이제 한 600평 정도의 집으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기와집을 헐고 기와집은 중앙정부 사무실로 사용하고 2층 신축 건물은 성화실로 사용하고 2층은 월복가, 이후에는 월보사 청년회 개벽사로 써있는데 개벽사는 여기서 사용한 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천도교 경성교구 지금 서울교구 경성구가 있었는데 개벽사는 거기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21년 4월 1일부터는 전동의 초등학교가 여기 그 송현동으로 이제 이사를 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성초등학교는 여기 있다가 뭐 얼마 한 1년 동안만 교사로 사용하다가 이제 좀 복잡합니다. 이 3.1운동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전동에 있는 보성초등학교, 보성중학교, 보성전문학교들이 전부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팔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초등학교가 1년 동안 있다가 22년에는 그 기와집을 철거하고 그 2층 양옥 교사를 지어서 거기에 이제 그 보성 전문학교 우리가 보통 보성 전문학교라고 이제 다 일컫는데 여기 1922년 이전에 있던 것은 학교 이름이 보성 전문학교가 아니고 보성 법률 상업 학교예요. 정확하게. 근데 보통 이제 3.1운동 때도 보성 전문학교인데 3.1운동 때는 보성 전문학교가 없었어요. 보성 법률 상업학교죠.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보성 전문학교도 나중에 이거 뭐 여건 좀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보성 전문학교도 이제 1918년에 전동에 있다가 보성 전문학교를 보통 이제 그 한 건물에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보성 전문학교고 그러니까 그 전동에 있을 때는 보성 전문학교는 야간을 했어요. 야간에. 그리고 운동장을 같이 쓰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사실은 18년에 여기 낙원동 여기 내려가면 대청마루가 있죠. 그 대청마루 그게 이제 서부학회 터인데 거기 서부학교 건물에 거기로 이사를 가요. 빌려서 거기서 이제 있다가 18년부터 4년 동안 있다가 송현동에 있는 건물을 짓고 거기로 이사 갔다가 34년에는 이제 안암동 현재 고려대교에 있는 안암동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거예요. 여기 이제 지금 이쪽에 있는 건물이 원래 이제 2층짜리 이제 중앙총무 건물이고 요 오른쪽에 이제 기와집이 있었는데 그 기와집을 헐고 2층 건물을 짓는데 이것이 이제 보성 전문학교 건물입니다. 그다음에 요건 뭐 그 부속 건물이 그 정문 옆에 있었는데 그곳은 의암성사께서 그 별실로 장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요거는 이제 1990년대까지는 그 지금 덕산여자중학교의 옆에 숙식실로
2층은 음악실로 사용하고 아래는 이제 숙식실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었어요. 저도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없어요. 설계해서 없습니다. 그다음에 대안동은 지금 송현동으로 이제 1914년에 원래 대안동이 송현동으로 변경되었고 현재는 안국동에서 정독도서관으로 올라가는 강고당. 강고당은 아시죠? 이년왕후 그 친정집 있던데 그 지금은 이제 여주로 이사 갔는데 거기 그 표지석이 있고 그 건너편에 있는 덕산유학교 자리입니다. 3.1운동 직전인 1918년 4월 5일은 천일기념일입니다. 이때 그 치윤정에서 이제 개최를 했는데 그 천일기념을 마치고 의암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200만 천도교, 당신이 200만이라고 했어요. 200만 천도교가 남의 집에서 대회를 연다는 것은 큰 수치다. 만사를 대놓고 시청교 교당받아 큰 집을 짓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 교당을 짓는 것은 의암성사의 아주 진짜 중앙정부를 설립하고서부터 수건이에요. 의암성사 수건이. 예? 천도교를 시작한 게 선포한 것도 교당이고 1차 실패한 것도 수상이고 하여간 이게 의암성사의 그 우리 천도교의 수건이 송현동에 중앙정부를 마련했지만은 교당은 없었어요. 예? 조그만 이제 공간밖에 없기 때문에 140명이 참석한 부구총회는 당시에 이 부는 중앙총무고요. 중앙총무 직원이고 구는 전국에 있는 교구예요. 교구. 그러니까 전국 교구에서 이제 그때는 저기 몇 개의 교구에 이제 대교들이 있기 때문에 140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이 기념일 때는 모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서 짓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한 다음에 호당 우리 천도교는 교인 수대로가 아니라 가족 수대로 가족수 교당이라고 그러는데 교당 한 집에서 10원 이상의 성금을 걷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또 참고로 제가 그때 당시에 10원이 얼마냐 했는데 쌀 한 석이 4원이었어요. 요거는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한국은행 자료도 보고 당시 신문도 보겠는데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돈의 가치를 지금 이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결정을 하고서 105일 기도를 실시해서 매일 또 집신 한 켤레씩을 삼도록 했습니다. 매일 집신 한 켤레씩. 저도 이제 6.25 때 피랑 가서 시골에서 좀 살아봐서 하는데 집신을 뭐 하루 저녁에 뭐 2켤레, 3켤레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하고 그러는데 한 켤레라면 집신 한 켤레 하면은 집신값이 얼마냐? 예? 그 10원을 벌려면 얼마냐? 그러니까 그게 아마 한 10일이나 15일 정도. 그러니까 한 죽, 20켤레. 한 죽 정도는 해야 10원이 된다고 그래요. 10원이.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의 그 노력을 해서 낸 돈이에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 신발 20켤레니까 말하자면. 근데 이제 그 모금액이 8월서부터 12월까지 86,000원, 86,000원에 되는데 이 돈이 이게 굉장히 큰 돈이에요. 큰 돈이다 보니까 일제가 이제 이것을 좀 체크를 하고서 이를 알고서 이제 독립자금, 혹시 또 이게 뭐 이상한 데 쓸 거 아닌가 해서 그때 이제 당시 만들어진 기부행위 금지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부행위 금지법이 저촉이 된다고 해서 장부를 압수하고 성금을 몽땅 다시 돌려줘라. 이렇게 이제 조치를 했습니다. 하여간 19년 2월에 4만 원을 전국 각 지방, 그래, 일본의 당국에서 다 돌려줘라 해서 4만 원은 전국 각 지방 교구에 다 돌려줬어요. 돌려주고 나머지는 4월 5일까지, 나머지는 2월이니까 4월 5일은 천일염인데 천일까지 은성이며 그거는 이제 4월 5일까지 이제 당시에는 이제
우리 성미제도에 그걸 이제 매달 총무에 납부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기념일 때, 1년에 기념일 때만 지방에서 오기 때문에 4, 5일까지 그 연성미, 그 성미제도에 의해서 나는 그걸 상결해서 다 반환하는 것으로 이제 서류를, 꾸민 건 서류를 꾸며가지고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약간 좀 변칙을 사용을 해서 모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제감시를 피해가면서 거시로 성공을 돌리는 말하면서 실제로는 각 교국에서 영수절 방문마법으로 모금운동을 역시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910년 10월 30일 경운동 현재 여기 88번지에 있는 윤치소는 윤보선 대통령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일대는 북촌 일대에는 그 윤 씨는 이제 외척이죠. 외척이기 때문에 땅이 많았어요. 윤 씨가 우리 2조 500년 동안에 그 왕비가 제일 많죠. 외척이 제일 많아요. 그 윤보선 대통령의 아버지인데 그 소유 대지 1,400평 그리고 이제 그 88번지 안에 있는 가옥이 9채가 있는데 그걸 다 포함해서 2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20년에 12월 대교당을 완공. 그러니까 집은 다 지었어요. 다 지고 추가로 이 앞에 있는 집 대지하고 가옥들이 있었는데 조그만 가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해서 한 1,800평, 1,800평이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 대교당이요. 원래 이게 윤치소의 땅이고 이 앞에 여러 12채인가 이런 집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것을 대교당을 완성한 후에 이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또 이것도 이제 일부 쪼개 나가서 얼마 없지만은 하여간 이 경주 왜 여기다 샀냐는 게 이 경주 성지인 경자 그다음에 수운대신사의 운자를 따서 경운동을 차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1일 날 교일 기념을 맞이해서 개기식을 가졌습니다. 1906년에 개기식을 영수산에 가졌다가 못하고 수표로 돌아가고 몇 년 후에 다시 개기식을 가졌어요. 1918년 12월 1일 이렇게 이제 예산 30만 원을 예산으로 해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 4월 낙성할 계획이었지만 일제가 그 공사비 이후를 일제가 이제 거액 또 공사비가 많다고 이제 또 해가지고 공사비가 너무 많으니까 집을 줄여라 해가지고 결국은 15만 원으로 건축비를 줄였다는 얘기는 집을 줄인 거예요. 3.1운동으로 이제 중단이 됐다가 그때 이제 3.1운동 때 그 3.1운동 때 이제 한참 공사를 지려고요. 터도 이제 닦아놓고 저기 자재도 갖다 놓고 이런 상태였는데 의암동학께서 이제 당시에 그 이제 대도주가 이제 추남상사였는데 추남상사는 이제 나는 정치에 나갈 테니까 추남상사는 이제 교회를 지켜서 교리를 잘 지키셔. 그리고 이제 황해도 오영창이라는 분이 아주 황해도를 대표하는 두목이에요. 큰 두목이에요. 33이면 뭐 들어가고도 나올 뿐이에요. 굉장히. 황해도를 대표하는 분이니까. 황해도에는 33이 없어요. 응? 근데 저분은 뭐 지역적으로나 뭐로 봐는 엄청나게 무게 있는 분인데, 이게 오영창은 당신은 남아서 이 공사를 지혜해서 3.1운동 우리가 다 붙으려 하더라도 이 교당은 완수하시오. 그래서 저분이 건축공사를 마쳐서 하여간 하게 됩니다. 그 설계는 이제 낙감을 여기 뭐 저기 앞에 저 표지판이 안내판이 있으니까 그걸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뭐 건평 130평에 2층 본관 200평이에요.
이거 이제 본관 2층은 지금 의동에 별관으로가 있는 이제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건물 여기 동쪽에 거기에 이제 숙직실이 이제 한옥에 있는데 10칸짜리. 그거는 이제 6.25 후에 교인이 많아가지고 성민을 많이 받느라고 서울국에서 거기 앉아서 성민 받았어요. 성민이 많아가지고 줄 서가지고. 응? 지금은 없지만. 그러니까 12월 말에 완공은 됐지만은 제가 아까 설명했는데 정원을 가꾸고 그 다음에 이제 벽을 하고 전문 그 내부 장식을 하려니까 21년까지 공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요거 나카무라가 이제 이렇게 나카무라는 원래 이제 화려한 고전주의 양식을 구사했으면은 안톤 필러라는 사람이 어떻게 설명을 했는데 안톤 마틴 필러라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고전 양식이 아닌 뭐 아르누보, 난 잘 모르는데 아르누보의 한 부류인 이게 베니아 시세이션 양식으로 지었다. 1차 대전 때 러시아 전선에 참전을 했다가 붙들려 가지고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여간 한국까지 이렇게 와서 나카무라 건축사무소에 저걸 했다고 그래. 취직을 해서 이제 나카무라가 그러니까 이제 고전주의 양식을 했는데 고전주의 양식에는 주로 이제 뭐죠? 여러 가지 이제 좀 아름다운 거 있고 세세한 거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이 시세이션이라는 건 좀 단순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대교장이 보면 좀 밋밋한 점이 있어요. 아기자기하게 없고 안톤 필러의 영향을 받아서 나카무라가 지은 건물이 이제 덕수궁 석조전, 그다음에 성공회 교회당, 제1은행 본점, 조선은행 군상점 이렇게 하여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저기 대교당을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이게 무슨 양식이냐 뭐냐고. 제일 많이 오는 게 여기 제가 쓰질 않았는데 그 창가에 그 창호라고 그러는데 창호에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은 우리 여기 관리실에서 사신 분이 그 박달나무 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또 어느 분은 뭐 무궁화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뭐 일본 놈이 저기 나카무라가 고안했으니까 사쿠라 꽃이라고 했네. 내가 이제 그 박물관에 조의 기품만 내밀었더니 넉사자고 빛을 쫓자하고 꽃이라는 사조화라는 꽃인데 그걸 이제 우리는 말로 산딸나무라고 그러는데 그 산딸나무 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듬해 2월 28일은 굉장히 추워요. 그런데 송현동에 있는 중앙총무 월보사 청년회, 그다음에 서울여고 온돌방에 있던 개벽사 등이 경운동에 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천도교 기록에는 1921년 2월 28일이 준공헌 날이다. 이렇게 또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나오지만. 3월 10일 날은 대신사 순도 기념일인데, 3월 달에 사실 춥죠, 좀. 그런 상태에서 순도식을 최초로 행사로 기도식을 봉행을 합니다. 그리고 4월 5일이 천일 기념일인데, 우리 천도에서 가장 큰 기념일이기 때문에 이날 준공식을 겸해서 대대적인 기념식을 갖고 식후에는 대강연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것은 1921년 4월 5일이 준공식이었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월 15일 날 우리 천도교 최초로 이 대교당에서 시일식을 봉행을 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하는. 그때 물론 의자는 없고 바닥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잡지에 난 그 기사예요. 기사에. 대교당은 중간에 기둥이 없이 훈련용과 같이 넓은 마루에 2,500명 이상이 들어앉을 수 있는 이 집은 조선에서 하나뿐이며 4층 누각에 올라가면 온 장안 집집마다 앞뒤 마당까지 들여다 보인다.
요즘 좀 약했는데 뭐 집집마다 무슨 뭐 장독대까지도 다 보이는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이런 집이 또 두 채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백년 기념관이 또 이제 앞에 24년에 집니다. 그 다음에 본관하고 세 개. 불교 용어로 말하면은 천도교 본산이에요. 대교당이 있고 중앙정부 본관이 있고 또 대신 공식 명칭이 대신사 출세 백년 기념관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1927년에 해월 신사 종랑관이라는 걸 지으려고 그랬어요. 이제 그것까지만 지었으면은 4개의 건물이 들어섰으면은 이건 진짜 그게 이제 못 돼서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24년에 가서는 이제 대신사 출세 100년 기념관. 그러니까 1923년 8월 14일이네요. 지일기념일 날 대신사 출세 100년 기념관을 건축하기 위한 대신사 출세 100년 기념회를 조직했다. 위원장은 이제 박인호 대장 있었고, 그 다음에 1호당 1원씩을 성금을 모아서 3만 5천을 마련했어요. 근데 지금 3만 5천 명이 된, 그러니까 한 사람, 이건 다 호당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호당이 아니고 한 사람이 1원씩을 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심지어는 어린애 한 살짜리도 1원을 냈어요. 우리 식구가 5식구면은 어린애 냈고, 심지어는 돌아가신 부모님까지 냈어요. 그 지금 요만 책자로 그 성금록이 있어요. 거기 3만 5천 원 안 되고 3만 명 정도의 명단이 다 있어요. 누구는 얼마라고 지금 자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딱 1년 만에 이제 이게 지금 지었어요. 공사는 나카무라 우에기치라는 사람이 했는데, 이훈우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인데, 총독부 기사로 있었는데, 건축가로. 요게 이제 학계에서 그 우리나라 최초의 건축사가 강순결인가 강순만인가 그런 사람 돼 있는데, 최근에 그 사람이 아니고 이훈우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건축사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건축사라고 해서 논문도 발표되고 신문에 엊그제 며칠 전에 크게 났는데, 이훈우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훈우 형이 이제 중촌 참의까지 한 굉장히 이제 친일파지 말하자면 굉장히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 100년 기념관이 지금 없어졌지만은 그 100년 기념관에 대한 그 건축계에서 좀 아주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물이 없어서 좀 그게 좀 안타깝죠. 근데 여기 이제 경운동에 대교당이 서고 기념관이 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뭐 대교당은 물론 시일식을 하고 교회 행사 이외에 사회단체 주로 이제 강연회 또는 집회, 결혼식 등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인 당시에 그 서울에 사는 교인들은 거의 다 여기서 결혼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집회, 그다음에 강연. 당시 20년대는 보통 우리 국민들이, 서민들이, 대중들이 접할 수 있는 게 신문 잡지가 이제 지식을 접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인데, 문맹자가 많기 때문에 한문으로 문맹자가 많기 때문에 이 강연을 하면요, 예를 들면 천도교 강연을 하면 천도교만 오는 게 아니라 이 일대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강연을 하면은 뭐 선착순으로 하면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강연을 많이 했고, 또 하나 특징은 이 중앙대교당에는 중앙대교당하고 종로에 있는 중앙기독교 청년회관, 이 두 곳이 주로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집회를 가졌는데, 일본 사람들은 여기서 안 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하세카와 회관이라고 지금 시의회 회관, 태평로에 있는 거기에서 주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있고, 우리 조선 사람들은 여기 중앙대교당하고 YMCA
중앙 기독교 회관에서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집회들이 하루에 끝나는 게 거의 없었어요. 꼭 뒤풀이를 하는 식으로 이틀 아니면 3일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천독에서 하고 그 다음 날은 IMC에서 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신간회 같은 건 또 신간회 무슨 기념식 오면 첫날은 여기서 하고 다음 날은 거기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야유회는 천독에 상춘안에 가서 하고 그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기념관은 음악회, 강연이 물론 많았고 또 연곡, 무용발표 등 주로 예술 공연을 주로 많이 했는데 일제 말에는 뭐 이제 아마 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원래 무료로 하기로 했는데 무료가 아니고 그 무슨 뭐 스웨덴 체조인가 운동이 한참 할 때 그런 걸 주로 하고 그다음에 복싱, 유도, 뭐 역도 이런 거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 운동을 여기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31년경에는 아까 그 개벽사 얘기했는데 개벽사가 뭐 여기 본관 2층으로 갔다가 1931년에는 이제 여기 기념관 2층으로 가죠. 그걸 거기서 그 이후로 쭉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개벽사 타라고 써붙였는데 그건 제가 알기엔 좀 맞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저기 전국 기자대회를 전국 기자대회도 우리 천도교에서 개벽사가 사무실을 써서 개벽사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여기 이 지금 보면 그 여기 뭐 현수막 걸린 것도 이제 있고 재밌는 게 많은데 사진이 이 신문에서 지금 캡처해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 기자대회 개회식이에요. 이 기념관 안에 여기 2층으로 저 돼 있고 2층에 몇 사람이 올라가 있죠? 2층. 이게 보면은 여기 송고실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신문 기자들이 취재하는 신문 기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나는데 밑에는 이게 전국 기자들이 이제 모여서 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 2층에는 거기서 내려다보고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개벽사나 이제 개벽지나 이런 데 보면은 무슨 행사를 하면은 거기 기사가 재미있게 참관계라 해가지고 뭐 누가 발언하고 누가 뭐 삐뚤어지겠냐 얘기는 그게 다 나와요. 아주 세밀하게. 여기서 탁 내려다보고, 응? 요거는 1927년. 이건 근화라는 거는 고학생들이 고학을 하면서도요, 이런 소년회를 만들고 또 그런 사람들로 해서 음악회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대단해요. 지금은 뭐 고학생이 뭐 과학하기도 힘든데 이런 거 하겠어요? 근데 이런 걸 이렇게 음악회를 열어서 돈을 모금해서 고학생을 돕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이건 신간의 본부 4주년 기념식. 요거는 형평사는 알죠? 그러니까 소위 백정들이 모여서 한 형평사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자기들 인권을 위해서 뭐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일종의 민족운동이죠. 형평사. 이런 중요한 거는 다 우리 천도교 기념관이나 개교장에서 여기에서 이런 거 했다는 것만도 우리가 그 역사적 정신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 개벽사 이제 뭐 아까 앞에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개벽사는 저기 경성교구에 있다가 2월 28일 날 21년 여기로 이사를 오치고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1931년에 기념관 2층으로 이제 하고 장소가 좁으니까 보면 이제 그 60만 생존 때 갔을 때 이제 그 개벽사에서 그게 그 경문 쪽지가 나와가지고 60만 손에 발각이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손대기라는
우리 교인 집이 있는데 그런 데로 창고를 쓰고 좁아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지금 이건 제가 몇 평 이런 거는 제가 추정해서 한 거지 확실한 건 없어요. 뭐 도면도 없고 또 기사도 없고 사진도 없고 몰라요. 근데 그때 있던 분들이 지금 살아계신데도 몰라요. 응? 거기 몇 평이나 되는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념관에서는 이제 태화여가 설립을 했고, 성수인자대학교 연락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 천도교 그때 이제 안 나오고 이제 당시 이제 그 주역이 권동진 이종린인데 권동진 이종린 선생의 주선으로 여기서 개교했다는 게 나와요. 그다음 경성무상공과학과가 또 이제 1년 동안 있었는데 이건 지금 아마 그 이후로 아마 없어진 것 같아요. 뭐 자료를 못 찾겠어요. 그다음에 39년에 이제 동아공과학교라고 이제 요게 이제 재밌는데 요게 이제 한양대학교예요. 한양대학교가 오래 있었어요. 해방절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양공과학원인데 간판에 보면 이제 한양공과학교로 돼 있어요. 여기서 측량하고 여기서 이렇게 조그맣게 출발해가지고 지금 큰 인류 대학이 돼 있죠. 요게 이제 이거는 이 사진은 그 한양대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건 이제 허락을 얻어서 쓰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보면은 저게 대교장이고 요게 이제 본관 우이동에 가는 거. 요게 이제 요게 가장 선명한 사진이에요. 여기 딱 사이에. 요것도 또 한양여에서 만든 거예요. 요것도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허락을 얻어서 찍어다가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다 있어요, 게. 우리보다 더 많았어, 자세하게.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뭐, 실물보다는 좀 적게 했는데, 여기 실물보다 약간 좀 적어요. 이거보다 큰데, 사실은. 요거보다는 조금 적고, 이거보다는 큰데, 이게 크게 돼요, 잘못됐어. 이 대교당이 일제 말에는 너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재정이 어렵고 교인도 떨어지고 일제 말에 이제 뭐 전쟁 시기이기 때문에 보니까 이거를 이제 그 대교당을 18만 원에 판다는 신문이 크게 났어요. 신파구파가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이거 팔자. 그 합의를 했어요. 그 18만 원에 요 뒤에 지금 SK 허브가 요게 이제 해방 이후에 6.25 후에 지금 가톨릭 의대 개교퇴 여기가 또 카톨릭 의대에서 여기가 또 그 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간호학교 간호사 양성소 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다 그런 관련이 있다고. 거기서 이제 살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추남장사 명의가 이제 추남장사 명의인데 추남장사 허락 올라니까 죽어도 안 된다. 의암선사한테 허락 맡으면 내가 한다. 그래서 그때만이 팔았으면 이것도 없어졌죠. 응? 그 다음에 이제 40년 태평양 전쟁 때죠. 40년 말에 태평양 전쟁 때는 이제 백년 기념관은 징발되고요, 징발. 경성부, 지금 시청으로 이제 징발이 되고, 대교당도 징발한다고 그래가지고, 대교당에다가 이제 이 경성부 호적가루 이걸 쓰고, 그 다음에 군복, 피복 공장을 대교당 안에서 한다고 해서, 거기다 뭐 자재 같은 건 다 갖다 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행히 김웅배 야마다라는 사람 야마다 피복 공장을 길에서 다 갖다까지 놨는데 다행히 해방이 되는 바람에 우리 어떤 사람은 뭐 여기 피복 공장을 했다 그러는데 하진 않고 하려고 자리도 비워놓고 준비까지 다 했다가 해방이 돼서 못해 다행히. 광복 후에는 이제 좌익단체, 우익단체들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게 또 우리나라가 이제 좌우익이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폭음으로 뭐 파손돼서 이제 뭐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수리는 많이 하는데, 근본적으로 수리한 건 없어요. 땜질만 계속 하다 보니까, 참 이거를 보존하지 못한 거는 정말 기념물을 지어버린 것에 큰 좀 아쉬움이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단에서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거기 그 팔자 모양 그걸 박공이라고 하는데 추념 밑에 이렇게 된 걸 박공이라고 하는데 박공의 백행 그 궁울창이 지금 수문회관 저 바닥에 지금 그 새겨져 있습니다. 요건 이제 60년대 60년 여기 이제 간판이 지금 여기 이제 문화극장 여기 문화극장이라고 돼 있고 여기 무슨 뭐 바다 무슨 간판 극장 간판 있고 저기 연탄집이 있고 그 연탄집 옆에 골목 있죠? 그게 지금 김치찌개 들어가는 그 골목이에요. 그 연탄 골목이 지금 그게 지금 무슨 커피점인가? 거기고. 네. 경운학교라는데 경운 초등학교 교동 여기인데 이 길이 이만큼 이제 들어간 거죠. 이만큼 더 들어갔지. 이건 지금 헐릴 때 전종은 안 찍고 허는 사진을 또 찍었어요 이렇게. 헐린 거죠. 그냥 기념관이 이제 1900 헐려가지고 지금은 거의 잘려가지고 1800평에서 한 300평인가요? 한 200 몇십 평이 줄었죠. 줄어들었죠. 이거로 끝내겠습니다.